슬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슬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거나 웃고 싶은데도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포커페이스나 냉혈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감정 표현 불능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실제로 그 감정을 인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 이제 인지가 또 확실하진 않고요. 감정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감정이지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자기가 이해를 못하게 되면 네. 그거를 표현할 때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일종의 그 뭔가 신체화 장애라든지 또는 그 중독 또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보일 수 있는 일종의 인지 정서 장애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이거를 이제 그 심리학자인 그 스티프너스와 느마이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70년대에 소개했던 개념인데 이게 이제 그 영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스어로 원래 알렉스티미아라는 건데요. 그걸 이제 그냥 번역을 하면 예. 어떤 거냐면 나의 영혼을 설명할 단어가 없다. 그 뜻이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저는 가끔 화가 나도 화를 못 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데요. 네. 네, 좋은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은 사실 화를 예. 다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 감정을 인식을 잘 못하는 거, 그다음에 예. 이제 사실 감정을 느끼게 되면 신체 감각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 감각 자체가 어떤 건지 정확히 구분을 잘 못해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화가 나는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이게 분노한 건지 불안한 건지 또는 내가 실망한 건지 이런 걸 정확히 구분을 하기 어려운 그런 거고요. 예를 예. 들어서 함께 늘 같이 있던 반려동물이 죽었어요. 그래서 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슬픔을 잘 못 느껴요. 그리고 또 어떤 생일 선물 같은 걸 받으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물 받으면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네. 그다지 기쁘지를 않아요. 어. 그리고 타인의 감정 자체를 잘 이렇게 탐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상당히 이렇게 서먹서먹할 그럴 경우가 많고 그럴 수 예. 있겠어요. 이게 이제 심리치료에서 주로 보이는 그 환자들 중에 하나는 신체화 환자들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요? 이게 뭐냐면은 몸이 아파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신체적으로는 질병이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아. 심리적인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그 어떤 몸이 아픈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두통이 있다든지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호소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자기 감정이 어떤지 감각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도 이제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하고 그게 몸이 아프다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감정을 좀 느끼기는 하는데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좀 모르는 분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들은 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경생물학적인 측면에서는 그 우리 뇌에서 좌뇌하고 우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좌뇌와 우뇌 사이에 어떤 정보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그 감각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감정인지라고 하는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잘 못할 수가 있고요. 또 정신분석학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자기 어떤 정체감이나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이걸 느낄 때 뭔가 위협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 즉 되게 불편하고 힘든 그런 그 역경 같은 걸 경험하게 됐을 때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너무 힘드니까 위협적으로 느껴지면 느끼지 말자 이렇게 되는 아.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억압하는 하나의 어떤 그 기제가 작동하는데 방어 기제 중에서 저희가 감정의 유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김치를 먹잖아요. 예. 김치에 어떤 뭐 고춧가루 이런 게 되게 많이 있고 맵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먹는 김치가 완전히 백김치인 거예요. 완전히 그 물에서 씻어갖고 네. 고춧가루가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아. 감정이 잘 느껴지고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들으니까 와닿네요. 예. 자신의 감정이 어떤 건지 잘 인지를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연구를 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구인가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체적 감각이 생겼을 때 이게 뭐라고 감정을 이름 붙여야 되는데 이 과정이 그러니까 일종의 두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나 보통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예. 심리학자인 샤크터하고 싱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심리학자들인데요. 실험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두 그 집단을 사람은 이제 대학생 피험자들을 모아놓고 네. 그냥 무선적으로 배정을 해고 두 집단을 A 그룹, B 그룹 나눴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연구자하고 사전에 공모를 해서 짜고 네. 그러니까 실험을 이제 공모자들을 2명을 만들어 갖고요. A 집단에 들어간 그 일종의 실험 보조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뭔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농구공도 넣고 이렇게 기분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즐거운 예. 모습을요. 그게 A 집단이죠. A 집단이고 예. B 집단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막 문을 발로 차고 화가 난 듯 보이고 이런 불편한 그런 감정들을 표출하도록 해요. 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 A 그룹하고 B 그룹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뭔가 신체 각성을 시켜야 되니까 예.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자극하는, 일종의 네. 주사를 줘요. 에피네프린 같은 거를 주사를 하면 몸은 뭔가 감각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예. 네. 그런 다음에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를 A 그룹, B 그룹 둘 다 물어봤어요. 아. 어떻게 나왔나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감정을 잘 교감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체 감각은 양쪽 집단이 동일하잖아요. 예. 그런데 A 그룹에 있던 그러니까 같이 공모자들이 즐거운 모습을 보일 때는 기분이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흥분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B 그룹은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행동을 보고 좀 영향을 받았나 봐요. 그렇죠. 불확실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감각 자체를 주변 그 정보를 보고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감정에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감각을 느끼는 것과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인지적인 과정은 두 개가 다른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네. 감정의 이요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현대인들도요, 감정 표현 불능증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의 감정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 종종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예를 들 수 두 있을까요? 분 앵커님들은 그러시진 않으시죠? 가끔 있는 것 같긴 예, 한데. 사실 감정 있는 대로 다 표현 못해서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런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그 스마일 페이스 증후군 네. 또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게 있죠. 특히 최근에 이제 감정 노동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네. 자기가 사실 실제 겉으로는 되게 밝게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되게 슬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텔레마케터 같은 경우는 텔레마케팅을 할 때 어떻습니까? 중간에 이제 뭐 진상 고객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불평하고 그러면 항상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늘 사과하는 데 익숙해 있죠. 네, 계속 죄송하다, 그렇죠. 감사하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말 해야죠. 안 그러면 네. 더 일이 커지니까. 예. 그러다 보면 겉은 웃고 목소리는 되게 밝은데 속은 울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리고 또 사실 많은 대중을 만나게 되는 연예인들도 아. 인기가 되게 중요하고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좋은 모습을 늘 보여야 되는데 사실 속으로는 지치고 힘들 수가 있어서 네. 이런 게 이제 많이 심화될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식욕부진, 두통, 그다음에 상당히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가끔은 우리 연예인들 참 극단적인 선택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감정이 좀 안 좋을 때 특히 화병 난다고 그 전에도 한번 네. 얘기하셨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감정 표현을 해야 될 텐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증후군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게 사실 오랫동안 이제 만성적으로 진행되면 사실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게 습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1년 365일 항상 웃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솔직하게 느낄 때도 있고 감정을 느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 감정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할 건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자, 일단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하고 너무 지나치게 감정을 방치하고 이렇게 억누르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결국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너무 쌓인 게 많을 때는 누군가 가까운 사람한테 이걸 털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면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을 찾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필요해요. 뭔가 동호회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뭐 여행을 간다든지 네. 운동을 한다든지 필요하고 사실 감정 노동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제도 같은 것도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다. 예, 뭔가 맞아요. 어떻게 대응하라든지 또는 어떤 일이 났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하라든지 네. 뭔가 국가적으로도 예방하고 교육하고 또 그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는 좀 예민하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쓰고는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만큼은 예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